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기단이라는 개념에 이어서 그러한 기단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떠한 현상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86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86쪽에 우리 찬물과 따뜻한 물의 경계 관찰하기라는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찬물과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각각 수조에다가 넣었어요. 칸막이가 있는 수조에. 그 다음에 칸막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실험 영상을 보고 온 친구들은 아마 결과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찬물과 따뜻한 물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데요. 이때 누가 밑으로 내려가나요? 그쵸? 찬물, 파란 색깔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신 겁니다. 자, 이 물들이 바로 섞이지 않고요.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 따뜻한 공기와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요.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만나게 되면 똑같이 경계가 생깁니다. 자, 그러한 경계를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실제로 실험 영상에서도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물이 아래쪽으로 파고들고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요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지표에서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얘가 면이잖아요, 면. 근데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따뜻한 물이랑 찬물이 만나는 경계선이 있을 겁니다. 자, 그 경계선이 바로 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86쪽에 나와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공기 중으로 이제 대입을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더운 기단, 여기가 지금 따뜻한 기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차가운 기단이에요. 자, 근데 얘네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 만난 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표에서 봤을 때, 지금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전선면이 땅에 닿는 여기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전선의 종류와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뉩니다.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올 거예요. 얘는 뭔가 차가운 게 포인트일 것 같고 얘는 따뜻한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랭 전선은요,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체적으로 이동을 하느냐를 보시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애가 먼저 이렇게 따뜻한 기단이 있으면 그 뒤를 차가운 기단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차가운 기단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들고요. 따뜻한 기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밑으로 파고드는 찬 기단을 이렇게 기단의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찬 기단이 파고드는 양상이기 때문에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얘가 이렇게 지금 곡선 형태잖아요. 근데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은 여기 찬 기단 그리고 여기 따뜻한 기단이라고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구름이 발달하냐면 저군형 구름이 발달합니다. 우리 저군형 구름에 대해서 할 때 배웠었어요. 구름은 언제 만들어진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쵸?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온도는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응결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굉장히 두께가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천천히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얇은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자, 구름이 만들어지면 그 구름 밑에서 비가 내리겠죠?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좁다. 지금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비가 여기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온난전선이랑 비교해서 봐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그럼 온난전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누가 뒤쫓아오는 거냐면 따뜻한 기단이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 온난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찬 기단은 무겁고 원래 파고드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따뜻한 기단이 지금 걔를 뒤쫓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따뜻한 기단은 찬 기단 밑으로 파고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더 가볍기 때문에 원래 있던 찬 기단을 타고 올라가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다 이렇게 특징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도 그림을 그리면 얘는 밑에다 그릴게요. 자, 이게 한랭전선 그림이면 얘는 온난전선 그림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따뜻한 기단이 뒤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따뜻한 거, 여기가 차가운 거. 자, 그럼 여러분들 요 기울기가 얘는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완만하게 미끄럼틀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게 더 경사가 가파른 미끄럼틀이죠? 그쵸? 여기가 더 가파른 미끄럼틀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구름이 만들어지냐면 층은형 구름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구름이 얘네가 올라가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근형 구름이 이렇게 이 경사면에서 바로 구름이 만들어졌지만 이 친구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구름이 넓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가 지금 구름이에요. 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비도 어떻게 내릴까요?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그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래서 넓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설명하실 때는요, 일단 무슨 기단이 쫓아오는 건지를 보고 그걸로 이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러한 특징을 다 안 외워도 우리 차가운 애는 더 무거워서 밑으로 갈 수밖에 없고 따뜻한 애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특징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만 외우면 얘네가 서로 반대되는 특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지금 전선을 봤고요.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 87쪽에 이 표가 있네요. 이 표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면의 기울기입니다. 한랭전선은요, 급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온난전선은 뭐가 될까요? 그쵸, 완만함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의 종류는요, 한랭전선은 저근형 구름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이동할 건데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얘를 선생님이 반으로 쪼개서 보면 이 왼쪽 그림만 보면 여기 만들어지는 이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찬 공기가 뒤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랭전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만 보면 지금 여기 더운 공기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찬 공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선이 온난전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구름이나 비가 내리는 거 그림에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찬 공기는요, 실제로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한랭전선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네가 계속 이렇게 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앞에 있던 애랑 만나게 되겠죠? 그 만난 그림이 바로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 지금 여기 있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는 순간 만들어지는 이름이 뭐냐면 폐색전선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7쪽에 폐색전선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폐색 전선이 왔을 때는 비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온다. 이렇게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전선이 있냐면요. 자, 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보시면 구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 여름의 위성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기단을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있던 기단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얘가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기단은 뭐였냐면 오호츠크의 기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 둘이 성질이 어때요? 달라요. 둘 다 바다에 있어서 습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얘는 고위도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요. 얘는 저위도에 있으니까 온도가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서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얘네가 계속해서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유지되는 전선을요, 우리가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둘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계속 오래 머무를 때 만들어지는 전선을 정체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단에 이어서 전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선의 특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일기예보할 때 나오는 일기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보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